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커피하우스, 이슬람에서 세계적 카페 문화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카페 있잖아요. 그 시작에 이슬람의 술 금지가 있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자료를 보면서 커피가 에티오피아의 작은 의식에서 출발해서 이슬람 세계를 거치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지금의 이런 전 세계적인 카페 문화를 만들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특히 그 종교적인 배경,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게 한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사회적인 공간, 바로 커피하우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럼 시작은 에티오피아 그 칼데 전설, 그 너머의 이야기겠네요. 단순히 발견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뭐랄까, 발견 자체보다는 공동체 의식에 가까웠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 세레모니라고 해서 이걸 통해 서로 유대감을 다지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카페는 아니었고요. 커피가 진짜 사회적인 음료로 확 퍼진 건 15세기 예멘으로 건너가면서부터예요. 특히 그 수피 수도자들이 밤에 기도하거나 명상할 때 각성 효과 때문에 커피를 즐겨 마셨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슬람 사회는 술을 금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정신은 맑게 해주는 대안 음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커피가 딱 부상한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모여서 교류할 다른 음료나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피하우스가 등장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의 최초의 카흐와, 그러니까 커피하우스가 문을 연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술집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정보 교환하고 시 낭송이나 음악 감상, 체스 같은 것도 하고요.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그야말로 사교와 정보 교류의 중심지였던 거죠. 와, 정치 토론까지 했다고요? 그럼 당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꽤 컸겠는데요? 엄청났죠. 카이로, 다마스쿠스, 제국 전역으로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심지어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정부에서 이거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금지하려고 했을 정도예요. 금지요? 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네요. 정말 사회적인 구심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문화가 17세기에 유럽으로 갔을 때는 어땠나요? 유럽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면 좀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진화했어요. 베네치아를 시작으로 런던, 파리 이렇게 퍼졌는데, 예를 들면 런던에서는요, 커피하우스가 거의 비즈니스와 정보의 허브 역할을 했어요. 페니 대학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커피 한 잔 값이면 들어가서 온갖 정보나 신문을 볼 수 있었거든요. 로이즈 보험회사나 런던 증권거래소 같은 것들도 사실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아, 정말요? 로이즈 보험이 커피하우스에서요? 네,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었던 거죠. 한편 파리에서는 계몽사상가나 예술가들의 아지트, 살롱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프랑스 혁명의 어떤 사상적 근거지가 되기도 했어요. 와, 런던은 비즈니스, 파리는 혁명이라 같은 커피하우스인데 역할이 이렇게 달랐군요. 그럼 그 시절 이스탄불에서 마시던 커피 자체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거랑은 많이 달랐겠죠? 네, 많이 달랐죠. 그때는 주로 터키식 커피라고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원두를 아주 곱게, 정말 밀가루처럼 갈아서요. 체지베라는 작은 주전자에 물이랑 설탕이랑 같이 넣고 불 위에서 직접 끓여요. 그리고 필터로 거르는 게 아니라 그 가루를 잔 밑에 가라앉혀서 윗물만 조심스럽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진하고 씁쓸하면서도 좀 독특한 그런 묵직한 풍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필터 커피나 에스프레소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거르지 않고 마신다니 정말 진하겠네요. 맛뿐만 아니라 공간 분위기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겠어요. 요즘처럼 조용히 노트북 켜놓고 일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훨씬 더 시끌벅적하고 상호작용이 훨씬 많았죠. 음악 연주도 있고 이야기꾼이 와서 막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열띤 토론도 벌어지고, 물론 요즘도 커뮤니티 중심의 카페들이 있긴 하지만 당시 커피하우스는 그런 오락이나 지식 교류가 훨씬 더 중심 기능이었어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열린 공간이었다는 점이죠. 큰 체인점부터 저마다 개성 있는 동네 카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때로는 작업 공간, 때로는 휴식처, 만남의 장소로 계속 모습은 바뀌지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슬람의 술 금지라는 종교적인 이유가 커피 소비를 늘렸고,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커피하우스라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각 사회의 필요에 따라 변하면서 비즈니스나 사상의 발전에 기여했고,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다채로운 커피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에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역사가 담겨 있는 셈이죠. 종교,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결과물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카페를 가시면 한 번쯤 이 공간이 수백 년 전 술을 못 마셨던 사람들의 어떤 갈증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여정을 잠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치는 또 다른 평범한 것들 속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그런 숨은 역사를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